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포 피은의 조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포 피은의 조목은 동포 피은의 강령을 조목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포 피은의 강령이 동포에게 입은 은혜의 대체요 핵심을 말한 것이라면 동포 피은의 조목은 이러한 대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말한 것입니다. 즉 사농공상과 금수초목으로 동포 피은의 조목을 삼아서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농공상의 순서가 나오는데 이 순서는 가치의 위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사농공상에서 순서대로 가치가 더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과거와 같은 신분구조도 아니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에 차등을 둔 계층도 아니고 생산수단이나 자본의 소유에 따라서 계급화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농공상은 우리의 생활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구분한 유동적인 범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의 사농공상은 한편으로 보면 사이면서 또한 농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고 상이 되듯이 이 사농공상이 서로 겹치고 교섭되고 통섭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타가 둘이 아닌 이런 쌍 자리에서 볼 때 사농공상은 다 한 동포라는 것입니다. 동포 피은의 조목의 핵심은 주는 것입니다. 지도 교육하여 주미요, 제공하여 주미요, 공급하여 주미요, 편리를 도와줌에 있는 것입니다. 동포 피은의 조목에서 첫째, 사는 배우고 연구하여 모든 학술과 정사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여 주미요. 자, 여기서 이 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문무에 걸쳐 있는데요. 섬지사자에도 그 뜻이 있고 병사나 사관생도라는 그 용례에서도 무사의 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포은에서 이 사라는 것은 배우고 연구하는 그러한 직업으로 학술과 정사를 담당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것은 동포가 동포를 지도하고 교육하여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둘째, 농은 심고 길러서 우리의 의식원료를 제공하여 주미요. 자, 이 농은 심고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식원료를 제공하는 일인데요. 의식에 있어서 옷의 그 원료도 지금 시대는 합성수지도 있고 먹을거리에도 인공재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은 어디에든 어떤 방법으로든 심고 길러서 의식원료를 제공하는 통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에도 임업도 있고 축산업도 있고 수산업도 있고 인공식품 등까지를 포괄하는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이처럼 농은 동포가 동포를 입혀주고 먹여주는 그러한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공은 각종 물품을 제조하여 우리의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하여 주미요 인데요. 공은 온갖 물품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주처 및 수용품을 공급하여 주는 일입니다. 건축업, 통업업, 그리고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체제는 다 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은 동포가 살 곳을 공급해주고 수용품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넷째,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하여 우리의 생활의 편리를 도와주미요 인데요. 상은 온갖 물질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활의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인데요. 현대의 산업공상의 주체, 산업공상이 있어서 산업공상의 주체는 이때 복합적이라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인을 예를 들면 종교인은 우리를 지도하여 교육해 주는 사이면서 어찌 보면 서비스업의 상에 속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은 동포가 동포에게
생활에 있어 편리를 제공하여 주는 그러한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섯째, 금수 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됨이니라. 자, 우리가 생태계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듯이 인간도 동식물이 있어서 의식주 및 생태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금수초목의 동포가 있어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동포가 동포에 의해 생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농공상의 동포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요, 주는 자이면서 받는 자입니다. 소비가 있기에 생산이 있고 생산이 있기에 소비가 있는 것입니다. 생산자로서의 동포는 또한 소비자로서의 동포입니다. 그러므로 동포는 서로 의지가 되고 바탕이 되는 은혜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타가 둘이 아닌 이런 쌍자리에서 동포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자타가 둘이 아닌 이런 쌍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농공상의 동포와 금수초목의 존재가 동포운으로 감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쌍을 놓치면, 이렇게 자타가 둘이 아닌 이런 쌍을 놓치면 동포가 동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동포가 동포를 해롭게 하는 그 부분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야가 그 부분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종경 선입품 29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초실에 계시더니 때마침 시찰단 일행이 와서 인사하고 여쭙기를 귀교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리라. 일행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아하게 여기더니 조금 후 점심때가 되매 산업부원 일동이 농구를 메고 들에서 돌아오거늘 대종사 그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니라. 그 사람이 더욱 그 뜻을 알지 못하니라. 자, 이 말씀을 풀어보면 소태산 대종사에게 시찰단 일행이 와서 귀교 부처는 어디에 봉안하냐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니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려거든 잠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때 점심 공양 시간이 되어 산업부원들이 농구를 메고 들어오자 이들이 바로 우리 집 부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심고 기르는 농부가 바로 동포 부처님이라고 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보화당 한약방 직원들이 왔다면 그들을 우리 집 부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쌍으로 보면 텅 비어 고요한 이런 쌍으로 보면 사농공상의 직업하에 있는 모든 동포가 다 자리타의 부처라는 것입니다. 자타가 둘이 아닌 청정한 자리에서 보면 사농공상의 직업하에 활동하는 동포가 자리타의 동포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동포운의 사농공상은 자타가 둘이 아닌 그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사농공상이라는 것입니다. 자타가 둘이 아닌 청정한 이런 쌍자리에서 드러나는 사농공상의 동포는 바로 은혜로운 동포 부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은장의 동포운 중에서 동포 피은혜 조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